반감을 사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코모리 요시히사 레이타쿠 대학 교수는 유럽 언론에 미국 정책과 정반대인 아베 정권의 중국 접근은 위험하다는 기고를 통해 아베의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비 확장과 인권, 무역 문제에 대해 미국 트럼프 정권과 서방의 주요 국가들은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만 이와 반대인 대중국 자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 이른바 미소 외교를 행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이 중국의 전략에 빠지는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히사 교수는 일본 외교의 위기마저 느낄 정도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축이라고 선언한 동맹상대는 미국이지만 아베 총리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의 양당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올해 10월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중국과의 모든 수준에서의 교류 확대를 강조했고 내년 벚꽃이 피는 무렵 시진핑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일중 신시대를 개척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아베 총리의 대중국 유화 자세는 올해 1월에 시정방침연설에서 중일 관계는 완전히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라는 발언의 연장선인데 이 완전히 정상적인 궤도라는 표현은 아베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오랜만에 중국 방문을 마친 뒤부터 여러 번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런 중국에 대한 유화적 태도는 너무 무리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의 실제 움직임만 봐도 일본이 중국에 이렇게 친절한 태도를 보일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예로 센카쿠 열도의 일본 영해에 중국 함정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 중국은 여전히 미일 동맹에 반대하고 일본의 미사일 방어 등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을 듭니다. 또한 중국은 항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의 반일 교육을 바꾸지 않았고 시진핑 정권은 중일 전쟁의 원인이 된 루거우 차오 사건과 난경 사건의 기념행사를 국가 최고 수준의 행사로 끌어올린 상태라는 겁니다. 또 최근 위구르 지역과 홍콩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안 좋은 이미지를 더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은 일본에 미소를 보이기 시작하며 중국 내에서 반일로 비치는 활동을 겉으로는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을 적대시하는 정책의 근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며 중국의 트럼프 정권과의 마찰 가운데 일본과의 대립은 줄임으로써 미국과 일본 관계의 이반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깨려하는 위험한 도전자라고 평가하며 시진핑 정권의 1대1로도 패권적 야망이라고 파악하고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안팎에서는 미중 관계를 분리나 불관여라는 정책 슬로건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10월에는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방미를 거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도 포함되는 등 트럼프 정권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의 교류 자체도 분명히 축소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반복해서 중국과의 교류 확대, 경쟁에서 협력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1대1로 구상해 간접적 협력을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트럼프 정권의 정책과는 정반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시히사 교수는 아베 정권의 대중국 유화 자세에 대해 이미 트럼프 정권의 관계자로부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국무부 인수의 핵심이었던 크리스티안 휘티는 최근 논문에서 미국이 중국의 팽창에 대해 억제하는 대응을 강화하는 중에 일본이 중국에 유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미일 동맹과 트럼프 정권에 큰 피해를 준다고 하고 있으며 또 미국의 연구기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선임연구원은 이대로라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가 아니게 되고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고 했다며 기고를 마칩니다. 최근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으로 체포된 일본 국립대 교수 사건도 있었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 이런 이유로 중국에서 구속된 사람이 최소 13명인데 일본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한일 관계는 최악인 가운데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것으로 만회를 하려는 부분도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여러가지 중국 밀착 행보로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이 되고 있다. 이는 아베의 외교 치적이다. 라고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상 영토 문제, 안보 문제, 일본을 스파이 혐의로 구속하는 등 중국의 일본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도 바뀐 것이었고 오히려 미국의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지적인 것입니다. 아베의 이런 외교가 어떤 결말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찾기 위해 24일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가진 회담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는 아베 총리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아베 정권을 대변하고 있는 상케이 신문은 이낙연 총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지만 징용공 판결 등 반일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한일 관계 개선은 무리라면서 일본 일각에서 한국과 대화하라, 일본은 양보하라는 등의 논조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보 공작에 농락당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한일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전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해 일본 기업에 손해가 날 수 있는 징용공의 이상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일본 측의 원리 원칙을 다시 전했습니다. 이제껏 일본 정부의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섬 없는 그대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는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가소롭기 짝이 없다며 한국의 대일 자세는 아주 중요한 동반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며 애초에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의 악화는 한국 국회의장에 의한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와 진용공 판결,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의한 해상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건, 한일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 결정 등이 원인이라면서 개별 회담에서 지적한 것처럼 진용공 판결 등의 반일 문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총리 관저 주변은 아베 정권의 중추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관심이 없어지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미국 정권과의 공통 인식으로서 한국과 논의를 해도 공통의 언어를 가지지 않는다며 했던 말을 곧 뒤집기 때문에 대화할 의미가 없다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계속 있는 한 한미일의 제휴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낙연 총리가 일왕의 축의를 전하기 위해 일본에 왔는데 그것을 현안 해결의 자리에 이용하는 것은 축의금 도둑과 같은 것이라며 그래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 측은 문제 해결의 용의가 있지만 일본 측이 성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신문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친자민당의 아베 정권과 같은 생각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인 만큼 아베 정권의 속내를